수시로 대학 가자! 영도외고 27기 영어과를 졸업했고 노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케이스는 아니었다. 1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워낙에 학교를 그리고 선생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학교를 좋아했던 두 여고생의 그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학교가 무슨 전쟁터처럼.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그런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것. 사실 기숙사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 인터뷰 명덕에서 수시로 대학 가자! 네, 진행을 맡은 교사 서봉준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졸업생을 초대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도외고 27기 영어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전혜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같은 27기 영어과 졸업생 김민서입니다. 현재는 21학번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네, 오늘 근데 두 분이 왜 초대됐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는 졸업생들은 워낙 많죠. 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지만 선생님들이 두 학생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두 친구를 수업 시간에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네, 방과후 때는 몇 번 만나봤는데 그래서 많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명덕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본 결과 일단 두 학생은 공통적으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케이스는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두 분 1학년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학년 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적을 잘 받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 3학년 때 꾸준히 공부 방법도 찾아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두각이라는 게 이제 성적으로 꼭 두각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 역시 이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 활동들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활동들에는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둘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1학기 회장, 이 친구는 2학기 회장 이런 걸 맡는 식으로 되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공부는 크게 잘하거나 재미있어 하지 않아도 다양한 활동들에 도전하는 학생이었다고 저희 학창시절을 기억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두 학생은 각자의 장기를 살려서 이 명덕 외고에서 3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유의 리액션,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학급의 수업 분위기를 많이 상기시켜 주었고, 그리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학생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민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똑똑한 친구고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풍부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는 자세를 보여줬던 것으로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학생이 워낙에 학교를 그리고 선생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또 기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학교를 좋아했던 두 여고생의 그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의 호평이 자자했던 두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해주는 본인들의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수시를 준비한 방법 같은 경우 저는 한 곳을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고 민서 같은 경우는 넓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어영문학과와 영어교육학과에 관심이 있었고
그에 대해 준비하고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그쪽 활동을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1학년 때 기본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방과후 등등 다양한 영어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연구를 이어나갔고,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영어와 교육과 관련된 심화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깊게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 아까 혜서 친구가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한 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뭐 꿈이나 흥미가 크게 뚜렷하지는 않은 학생이었어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나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뭔가 딱히 어떤 주제를 열심히 막 연구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때 학교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또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거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던져주시는 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에서 그런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2학년 때 또 특히 한국지리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공간의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소한다면 그게 또 정책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지역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 환경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이해하는 활동이나, 혹은 좀 이제 공적인 정의관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3학년 때 이제 마음을 굳혀서 희망학과에 지원을 하는 식으로 수시 준비를 해나갔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시를 준비하면서 진행하셨는데, 그러면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에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그런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것과 저의 주체성입니다. 2학년 때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저는 그때 여름방학 때 영어학이라는 방과후를 어쩌다 보니 수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 방과후의 형태로 영어 선생님께 혹시 이 방과후를 방학이 아닌 그런 학기 중에 혹시 한 번 더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요청을 해봤던 적이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영어학에 관련된 지식을 쌓고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솔 방과후를 지원해서 그 강의를 수강하고자 했던 주체성과, 그리고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은 게 가장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강했던 사회나 과학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성적이 많이 낮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학년이랑 3학년 때 계속 연구하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조금 더 챙겨야 할지 연구해보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시 전형에서 아까 해서랑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이제 학업 역량, 학업 동기와 같이 이제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자 이제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면서 꼭 이제 충실하게 챙겨갔으면 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학교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령 첫 번째로 학업의 경우에는 저는 영어과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는 크게 많이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이제 문법 문제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긴 했지만, 뭔가 영어 자체의 텍스트라든지 혹은 이제 영어 표현, 그리고 문어체식 영어와 구어체식 영어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를 가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적도 약간 저조하게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어쨌든 언어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영어 수업에서 특히 미국사 수업을 이제 텍스트로 배우면서 미국의 어떤 역사와 문화가 현재 영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서의 영어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래서 생겼구나,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이제 학업 동기를 찾은 경험은 성적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이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이제 영어 성적을 두 과목이었는데 각각 1등급, 2등급을
받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 3학년 때도 그 성적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업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업 동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교가 지원을 해주신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이 어쨌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제공을 해주시고 또 그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점이 가장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요소가 아닐까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체적인 그런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학교에서 상당히 다양한 대회들과 강연들, 뭐 그리고 평가들이나 이제 뭔가 글을 써보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강연 중에서는 명품 강의라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노교수 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강연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사회 전반에서의 이슈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슈 중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대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준비를 해볼 수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명덕에서의 기회들이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으로 탈바꿈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저는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졸업 이후에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명덕 외고에서 활동하고 학습했던 것이 대학에 들어가서 좀 도움이 줬던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교과가 딱 연계돼서 영향을 미쳤던 게 한 개 있었고, 한 개는 이제 발표 능력과 그리고 친구들과 협업하는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이신 김지은 선생님께서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비문학을 연계해서 더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가르쳤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업의 내용이 이제 공간과 장소라고 해서 이제 공간이 어떻게 정치 그리고 문화적으로 연계돼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의였는데, 그것이 저희 학교 필수 교양인 자유정의 진리라는 과목에서 제가 발표조를 맡았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김준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자료를 같이 탐색하면서 그것을 발표에서도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교과가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이제 협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필수 교양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과 협업해서 함께 점수를 내는 그런 과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조정을 맡아서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역할을 분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명도예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조금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사례들 하나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통하는 그런 능력들을, 명덕외고에서 수학했던 능력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직접적인 사례로는 저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 티모시 선생님과 로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나 심화 영어 작문 수업들이 대학교에 와서 이제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특히 티모시 선생님의 아카데믹 라이팅, 심화 영어 작문 수업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논증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떤 글이 되어야 될지, 학술적인 글쓰기 기준에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 학교의 교과목인 대학 영어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명덕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헛되지 않았다. 제 3년이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가치 있었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연구를 수행하고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과제에 집착해내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보는 경험을 갖게 될 거예요. 특히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소논문을 쓴다든지, 혹은 학술 포럼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포럼을 기획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목을 배우고 나서 뭔가 심화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경험들은 대학생이 돼서 정말로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쓰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해봤었고, 현재도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논문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등학생으로서는 많이 이제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논문을 구성을 하고 어쨌든 연구를 진행을 해보는 경험들은 과제를 수행을 하거나 혹은 대학교에서 뭐 학회를 한다든지 동아리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인화 능력,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조별 과제나 특히 대회 같은 경우에 또 팀을 짜서 진행을 하는 대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결과적으로 협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도 이제 물론 뭐 팀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간에 깔려 있지만 모든 팀플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플에서 좀 주체적으로 협력하고 뭔가 의견을 내고 그럼으로써 결국에 아까 과제 집착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완성된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명덕에서 배웠던 것 중에 대학에서 가장 잘 써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느끼지만 명도 외고에서의 그 생활이 사실상 대학생들의 생활하고 유사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명도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과에서 과탑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분한테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여기서 적응을 잘해서 가는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하는 과제나 뭐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엄청 잘 수행하게 될 거다.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졸업생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명도외고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명도외고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기숙사 생활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에서 느꼈던 장점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학실입니다. 저희 학교가 3시 반에 끝나고 이제 4시에 면학실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30분 사이에 놀더라도 무조건 4시에는 그 면학실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학을 하게 됐다면 10분, 20분 혹은 1시간 이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시간을 아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외워야 할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암기해서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점호 후 친구들과 노는 생활입니다. 이제 점호를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하고 12시까지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과 달려 내려가서 명덕외고 기숙사에 있는 매점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대화를 하면서 조금 쉬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 지금은 사라졌지만 많이 라면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라면은 아직 있고요. 예전에는 라면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기숙사에 있는 무인 편의점에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생각한 명덕의 장점은 기숙사 생활도 있지만 저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숙사를 얘기했으니까 기숙사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기숙사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 유인에 관한 실험을 진행을 한 적도 있었고 기숙사에서 어쨌든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실제로 직접 규범을 만들거나 행사를 만들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기숙사 자치위원장으로 1학년 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기숙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체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 일단 혜서가 언급했던 솔방가오처럼 저희도 이제 뭔가 확률과 통계 어떤 연구 방법론에서든 활용이 되는 그런 통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봉준 선생님께 방과후 개설을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방과후와 함께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는 이제 통계 포스터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이 역시 어쨌든 저희가 뭔가 그걸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찾아갔는데 이걸 또 동아리로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이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주셨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었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2개가 통계 활용 이슈 브리핑 대회랑 글로벌 모의 창업 대회 이렇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 활용 이슈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나 통계 자료들 혹은 자기가 직접 수집한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통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통계 자료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경험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글로벌 모의 창업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주어졌을 때, 물론 투자금은 모의 화폐이고요. 투자금이 주어졌을 때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각자 뭐 회계 내지는 마케팅 그리고 CEO, 뭐 고객 응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제로 창업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것.
경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소들, 환경제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점이 느꼈고 저도 이 역시 또 고등학생으로서는 갖기 힘든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리고 민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선생님도 느껴지는 명덕외고 학생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문과적인 성향이 많은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수학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먼저 와서 통계를 더 배우고 싶다, 통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든가 하는 식으로 배우고 싶은 열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덕외고에 오고 싶어하는 이 중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짧게 첫 번째를 얘기하자면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와 달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이제 시간이고, 그리고 명덕외고에서는 정말 기숙사 생활을 만약 하게 된다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찾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랑 과목과 과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직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서 많이 헤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명도외고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저처럼 1학년 때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도외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부뿐만이 아니라 방금 민서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뭐 통계 이슈 브리핑 대회, 그리고 모의 창업 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미 시 글짓기 대회 같은 다양한 대회랑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협업해서 자신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잘 협업해서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혜서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이제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정도만 첨언을 해볼게요. 저는 명덕외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중학생 여러분들께 꼭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준비는 저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실 명덕외고 고등학교의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혹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어쨌든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보고 어쨌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에서 내가 명덕외고에서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하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학창 생활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기대이자 약간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선택으로 만들 거야 하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에서 물론 뭐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올 수도 있겠고, 영어나 전공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올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발표 실력이 부족하다 느끼면 뭐 발표를 더 준비해서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서랑 혜서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재학생들도 혹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학생들에게 전하는 명덕에서 살아남는 비법 네, 얘기해 주세요.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학교가 무슨 전쟁터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네. 전쟁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다양한 친구들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또 기숙사 학교고 어쨌든 집에서 나와서 이제 24시간 친구들 혹은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보내는 거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면학실 가보면 선생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잖아요. 면학실에 이제 쓰레기통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카페인 음료나 네. 커피, 이제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 저 역시 사실 그런 것들 안 마셨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꼭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 건강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민서랑 똑같이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험이 끝난 후
자습서 같은 책들이 진짜 버려져 있는 거를 한 무대기로 있는 거를 보는 기억이 있는데 저도 민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제일 유의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 때마다 이제 영어 영문학과에 왜 진학하고 싶은지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학과에 졸업해서 이제 대학 생활이 되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힘들 때를 버텼는데 재학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왜 어떤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등등을 생각하면서 힘든 시기를 조금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네, 이렇게 후배들한테 걱정까지 건강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예, 멋있고 기특합니다. 선생님이 예, 이게 다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졸업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미래와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